10년간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발견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등 때 수학 점수 잘 받는 아이들은 다른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이 능력 하나만큼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하나 빠짐없이요. 이 능력은 바로 결국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능력은 수학 공부 습관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짜증을 내고 어려움을 느끼던 초등학생 태민이가 있었는데요. 이 태민이는 3개월간 이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루틴을 만들 수 있었고, 태민이는 중학교 수학 첫 시험에서 95점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학 공부 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속 시원하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수학 공부 효율을 10배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학 공부 습관에서 습관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습관이란 의지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양치할 때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력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하게 됐는데요. 수학 공부를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하루에 하게 하는 루틴으로 자리 잡는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해야지, 해야 되는데 라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매일 당연히 하는 것이 수학 공부다 라는 것을 몸에 체화시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라이겐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아이들이 타고나는 IQ는 25%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습관과 같은 메타인지와 같은 항목들은 학습 성취에 40%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습관은 후천적인 반복과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여기까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 수학 공부 습관을 만드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무의식을 활용해라. 우리의 뇌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를 자동화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면 공부가 잘 된다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침 30분입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자고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뇌가 가장 맑고 새로운 것을 쏙쏙 학습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날 잘 안 풀리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기 정말 좋은 시간이고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수학 개념을 어떻게 공부할지 궁금한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카드로 넣어둘 테니까 클릭해서 꼭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루틴은요, 자기 전 10분입니다. 우리가 잘 때 뇌는 그저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배운 내용들을 장기 기억화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직전에 푼 문제들은 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화되고 자는 동안 무의식 중에 이 풀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한다면 정말 문제풀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만약에 초등학생 때 자리 잡으면요, 이 효과는 정말 어마무시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루 중에 만약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거나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순간 포기하거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나는 자기 전에 고민해보고 자기 전에도 안 되면 아침에 또 생각해보면 그 풀이가 아마 떠오를 거야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무조건 이 상황에 풀어야 된다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덜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이렇게 깊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루틴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아침 30분을 추천드렸지만 만약에 아이가 아침 30분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10분으로 시작하셔도 좋고,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엄마랑 다투게 된다
한다면 학교 후, 학원 가기 전 대신 아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루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루틴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수학 문제는 끝까지 스스로 푼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해설지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이가 습관화된다면 당연히 시험장에 갔을 때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설지나 다른 도움을 기다리게 되겠죠. 해설지를 대체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문제를 무조건 5분 정도는 고민하게 만든다. 물론 더 긴 시간 고민한다면 좋겠지만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나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5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길게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모르는 개념, 모르는 단어, 이것들이 나오면 이는 고민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개념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부모님, 선생님이 옆에서 개념을 알려줘도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고민했는데도 문제풀이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문제를 좀 묵혀두셔도 좋고 아니면 간단한 힌트를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핵심적인 풀이법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이 좀 핵심적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볼래? 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숫자를 한번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라든지 옆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힌트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새로운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주실 때 어떻게 줘야 되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챗 GPT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학년이 활용할 수 있는 분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줘 라든지 4학년이 삼각형, 사각형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를 실생활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줘 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 개념과 실생활에 연결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챗 GPT를 활용해서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챗 GPT 활용법은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위 영상에 올려뒀으니까 이를 참고해서 꼭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라 입니다. 수학 공부의 핵심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쉽고 간단한 문제라도 내가 스스로 풀어내고 이를 루틴화한다면 나는 수학의 어떠한 문제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수학 만만한데? 라는 자신감이 우리 뇌에 인지가 됩니다. 이 성공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성공 경험이나 자신감 없이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수학 공포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수학 공포증은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수학 공포증에 걸리게 된 학생들은 실제 몸이 아픈 것처럼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의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습관을 처음부터 무리하거나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수학 공부의 루틴을 잡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 선생님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힘은 아이가 결국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칭찬할 수 있게 되니까요. 부모님, 어머님께서 옆에서 조력자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교실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좀 붙어 있다고 해요. 이 메시지가 수학을 계속 지도해온 저한테도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조금 더 줘야겠다 하는 감명 깊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생 버전으로 좀 수정하고 각색해서 가져왔습니다. 메시지를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초등학생 아이를 불러와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누구나 수학을 최고 수준까지 배울 수 있다. 수학 천재는 없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는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뇌는 성장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셋째,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왜 이게 답이 되는 걸까? 질문해보는 거예요. 넷째, 수학은 연결과 소통입니다. 수학은 세상과 연결돼 있고 세계 그 누구와도 숫자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속도보다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느린 건 괜찮아요. 세계적인 수학자 로랑 슈바르츠도 아주 천천히 생각한답니다. 여섯째, 수학은 우리의 성장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성장하게 될 거예요. 어떤가요?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 장소에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두시면 아이도 읽고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부모님도 함께 읽어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뽑는 그 과정이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이흑진주 선생님이 타이핑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꼭 확인해서 챙겨가시고 프린트해서 책상이나 공부하는 방에 딱 붙여두고 계속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 습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초등 때는 교과, 연산, 심화, 사고력 같은 문제집을 고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10배는 더 중요하다고 제가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아이가 스스로 타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조력자로서 공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루틴을 잡도록 해주는 것이 이 여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오히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미 인지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다는 말일 테니까요. 하지만 10년 넘게 2,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현장에서 동고동락 하다 보면 놀랍게도 이런 수학 공부 습관이 체화되지 않은 학생이 80% 이상이었답니다. 중고등 때 이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수학 공부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게 되어도 초등 때 이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보다는 공부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수학 과목을 즐길 수 없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수학 공부 습관을 딱 하나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수학이 좋아지는 마인드셋 파일도 프린트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프린트해서 수학 공부에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남겨주시는 이 응원 댓글과 메시지 보면서 너무너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 더 많은 어머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꿀팁과 노하우들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